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기양입니다. 저는 지난 1일 한 학원에서 열린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회에 굳이 갈 필요는 없었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돕는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신의 공무원 정보와 그리고 학습 방향을 저 또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때 듣고 또 느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 합니다. 설명회에서 명확하게 무슨 10가지 포인트, 10가지 학습 전략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저의 생각을 좀 가미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를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앞으로 나의 공부 계획을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내가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달 안에는 내가 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아래서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어를 공부할 때의 학습 포인트는 나의 언어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학과 비문학,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재서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겁니다. 비문학이나 문학 독해 문제를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독해의 능력, 독해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하고 또 계획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국어의 20문제 중에 어떠한 파트가 얼마만큼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먼저 우리는 독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해는 20문제 중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6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문제로 나옵니다. 즉 문법 문제보다 규범 문제보다 이 독해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차 공무원 국어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독해의 특징은 지문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다는 것이고, 수능 독해와 다르게 한 지문당 한 문제, 1지문 1문제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한 지문당 2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지문당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많으시고 또 독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우 이 독해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국어에서 이 독해력,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의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문법이나 규범들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암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지만, 이 독해 문제는 꾸준히 독해 훈련을 하고 또 독해력을 길러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저의 경험도 봤을 때, 이 합격자들은 이 독해 문제에 대한 꾸준한 연습, 매일매일 일정량의 문제를 꾸준히 풀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국어 독해 문제를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면서 독해력을 길러야지만 이 독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가 독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게 사실이고, 만약에 내가 독해력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독해 훈련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학습 네 번째 포인트는 문법과 규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법과 규범 부분의 문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독해는 독해력이 있든 없든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규범과 문법 문제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와 공무원 국어의 좀 차이점이, 이 수능은 자료를 줍니다. 이 문법에 대한 규범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공무원 국어는 그 모든 지식을 미리 다 먼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지식형의 문제, 이 규범과 이 문법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문법과 규범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국어 공부의 대부분을 이 문법과 규범 부분에 집중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들, 문법이나 독해, 비문학, 독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과 규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계속 해독하고 계속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문법과 이 규범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과 규범 부분에 합격자들의 합격률을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계시는 분들은 이 문법과 규범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합격을 다 원하시겠죠.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문법과 이 규범 부분은 다 맞춘다, 내가 다 마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엽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건 정말 큰 타격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법과 규범은 내가 다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포인트는 문학입니다. 이 문학 부분은 한 3,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를 보통 잘 하면은 이 문학도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학 문제도 또 잘 푸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학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었고 또 봐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문법과 규범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이 문학 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문학 파트를 공부를 할 때에도 전체적인 문학에 대한 개관을 들었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문학 작품들 를 분석하는 또 강의를 듣고, 그리고 기출에 나오는 문학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정도 제가 분석을 하고 또 해설을 읽으면서 한 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학 부분을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문학이 이 시험에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학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작품들이 어떠한 문제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보기는 또 어떠한 보기들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소설이 문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소설의 자리는 또 다른 소설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기, 이 문제와 보기는 큰 틀에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소설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문제와 보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한 질문도 소설은 바뀌겠지만 어쨌든 묻게 되는 것은 이 소설이 어떠한 시점이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전지적 시점이냐, 그리고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특정한 보기들, 그러한 지문들은 다른 소설이 바뀌더라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할 때에는 그 문학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문제와 그리고 보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공부하고 또 문제와 보기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학습의 6번째 포인트는 11월, 12월에 지식형 공부에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법과 규범과 같은, 그리고 특별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법과 규범, 그리고 한자 성어도 좀 일찍 시작하면 좋겠죠. 한자나 한자 성어, 그리고 고전 문학과 같이 어떠한 독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11월,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2월, 3월 달에 기출문제와 또 문제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1월, 12월, 1월까지는 지식형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또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국어학습 포인트는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18분에서 2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합니다. 국어 문제를 봤을 때 하나하나 다 떼어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16문제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풀 때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한 문제가 모였을 때, 그리고 시간이라는 압박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원래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16문제 정도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4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로 변별력을 갖게 되는데, 최대한 16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고, 남들이 빨리 풀고 맞출 수 있는 건 빨리 맞추고, 또 남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한 4문제 정도의 지역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야지 우리가 합격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것이, 이 공무원 시험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자신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을 정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영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배분해서, 그 영어라는 과목의 시간을 최대한 배분해서 그 영어 점수를 또 잘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회를 들었을 때 이 선생님께서 국어가 그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독해력을 기르고, 그리고 규범과 문법 파트 안에 나오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암기하면서 이 독해력과 암기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어의 시험 문제 시간을 단축한다면 또 다른데 내가 부족한 다른 과목에도 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국어 기본서나 요약서를 회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회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회독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 내용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저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성실하게 꾸준히 많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어 학습 포인트 9번째는 2월, 3월에는,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문풀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어, 사실 우리가 시험 보는 5과목 전체에도 이제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기한 이 내용들을, 이 방대하고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재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 역시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이 말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학습 포인트 10번째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성실함과 겸손함이 꼭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시험은 어떠한 특정 파트, 특정 부분만 잘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다 완벽할 수 있는 수험생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잘 파악하고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도 독해력이 약하신 분들, 독해력이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어휘 파트, 아니면 문학에 대한 소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국어 시험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자체가 엄청난 사고력이나 엄청난 창의력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간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설명회를 갔을 때 이 국어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겸손함과 성실함을 요구하시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설명회에 가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가 공감을 했고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국어 학습 10가지 포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내가 그것을 진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한번 이 10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회에 가서 듣고 또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국어 과목에 한정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영어와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